더 빨라지는 안심업무 아파트. 검단시도시 무함리도 엘리트파크 1644 544 모델하우스 단지. 모아주는 건설.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쇼핑하고 뉴욕에서 영화보고 뉴욕에서 잠자고. 거기가 뉴욕. 아니요, 동탄이에요. 비즈니스, 쇼핑, 영화관, 기숙사까지 동탄 테크노밸리를 주도할 뉴욕 드림 지식산업센터. 뉴욕 실리콘밸리를 동탄이 풉니다. 실리콘밸리 동탄 031-373-2770 현대건설 시공 예정. 마침내 옵니다. 세종을 대표할 지식산업센터. 산업,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혁신 네트워크. 세종 테크밸리 내 처음이자 마지막 분야형 지식산업센터. 세종에 다시 없을 가치. 놓치지 마십시오. 세종 대명대리원 11월 오픈 예정. 문의 1600-1037 대명건설. AM 900kHz,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지금은 불렀나?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한 SUV를 경험할 시간. 모하비 더 마스터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변한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장난 레코더 같았습니다. 이낙연 총리를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똑같은 주장을 흘러간 옛 노래처럼 읊조렸습니다.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고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는데도 바로 뜯어보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아베가 이처럼 자기 주장만 고수할수록 우리는 자기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진실과 원칙을 갉아먹는 암세포는 일희일비요 좌고 우면입니다. 진실과 원칙은 상황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돌파하는 창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고 원칙은 우리 힘입니다.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김정배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엊그제 바로 이 시간쯤에 속보가 전해졌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을 둘러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몇 가지 장면들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한 부분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을 했던 점이었는데, 이때 바로 저희가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냐면 무릎탁도사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콕 집어낸게 그날 하루 종일 많이 인용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최선희 제1부상의 수행이었는데요. 근데 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오늘 특별히 전화로 다시 한번 박지원 의원과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목포에 와 있습니다. 지역구도 관리를 하셨군요. 해상 케이블 같은 거. 케이블카를 상당히 강조하십니다. 지금 전국에서 추천과 3.2km 해상 케이블 가니까 한번 오십시오. 네, 깨알 같은 홍보 시간을 이렇게 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약 300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따라간 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당히 이제 그 방점을 찍어서 진단한 거고 맥이 같은 얘기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금강산 관광에 김정은 리설주 여사가 가는데 최선희 네. 제1부부상이 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네.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네. 그랬는데 이제 좀 강한 어조의 말씀 아니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어제 김계관 사실 북한 외교의 상징인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위험성 고문입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은 정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이 연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내나 지금 보겠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흥미롭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더니 보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낸다고 강조를 하시더라. 네. 미국이 무슨 새로운 것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네. 미국에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또 사실상 발표를 한 겁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미국에 원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금 현재 북한으로서 어떻게 됐든 핵시설 일부를 폐기했고 네.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폐기하겠다고 사실상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현재 북한에게 어떠한 것을 해준 건 없이 네. 계속 경제 제재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실험이나 ICBM 등을 발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리가 경제 제재만 받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미국을 따라가는 그러한 정책은 이제 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연말 북미 실무회담을 갖는다고 하면은 많은 카드를 가지고 온나 네. 저는 그러한 거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상당한 관광 개발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죠. 예. 백두산을 가보더라도 완전히 고쳐져 있고 네. 특히 금강산과 가까운 이 원산, 갈마지구 네. 그리고 맛있는 스키장 등은 참 북한의 국가적 명운을 걸고 개발을 했는데 네. 이게 입지적 조건이 금강산 관광과 연계되어야만이 그렇죠. 예. 우리 한국을 통한 입지 조건이 관광객의 유치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전혀 진전이 없이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강한 대미 대북 메시지를 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지금 확인되지 않은 그냥 그 썰 차원의 보도였기 때문에 질문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겠는데요. 그냥 그 단편적으로 나왔던 보도가 어떤 게 있으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 원산의 카지노에 어떤 투자하는 방안을 권유했다는 보도가 전에 한번 나온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원산에 호텔을 짓는 방안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네. 이런 게 물밑에서 일정하게 얘기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경제제재 해제의 카드로 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금강산 원산 네. 마식령 이쪽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 그래요? 예. 그 얘기의 주체는 그럼 미국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예.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주도할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혹시 그러한 회담은 나중에 다자가 되고 사자가 되는 것 아닌가. 역시 이 북한에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를 해야 예. 또 일본이 투자를 해야 중국이 투자를 해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투자를 해야만이 안보상의 보장이 되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월드뱅크 같은 곳에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경제협력의 축은 한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지금 다수의 언론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신통미봉남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의원님의 그 진단에 따르면 오히려 남북 경협이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한반도 문제를 약 3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미 봉남
강남 정책 아닙니까? 네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남북미 이것을 공조 없이는 비핵화나 경제협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언론에서 지적하는 대로 통미봉남은 순간적인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도 지속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처럼 했던 이야기가 남한과의 어떤 교류 단절을 선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금강산 관광 시설이나 개성공단 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몰수해서 북한 자산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금강산 관광을 시설을 낡았다 철거해라 하면서도 한국의 우리 남측의 관계 부문과 협의해서 해라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또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보고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나는 평양을 진짜 상점벽해로 개발해 놨지 않습니까? 물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산, 갈마, 마신령 이러한 곳에서 제가 듣기로는 굉장한 개발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면서 원산의 그 유명한 영사심리를 저에게 얘기하면서 이제 인파심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데 금강산 관광 시설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낡고 좀 시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남측을 향해서도 기술 과시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런 시설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평양 그러한 건축물을 또는 이 원산 마신령 이러한 시설을 조기하겠다 이런 것도 과시한 건 아닌가. 지금 위원님 해석에 따르면 이거 금강산 사업철수가 아니라 금강산 시설에 대한 재건설이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방금 나온 그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양덕군 온천을 시찰을 했나 봐요. 온천 관광지구에 있나 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건축에서 하나의 비약이다. 이것이 우리식 조선식 건설이다. 이러면서 자본주의 금강산 시설과는 다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결국 시설의 문제. 약 300m 앞 60km 구간입니다. 평양에 갔을 때 제가 10여 년 전에 갔던 평양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우리 강남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도 왜 그렇게 서울은 뉴욕처럼 교통과 환경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했느냐. 평양 한 번도 미국 안 가보신 분이 워싱턴처럼 환경 깨끗한 도시로 개발하겠다 했더니 그러한 것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금강산 관광 시설을 보고 이거밖에 못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대목에서 하나 좀 따로 여쭤볼 게 있는데 오늘 의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20년 전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이 될 때 북한과 협상에서 물꼬를 탔던 주역 가운데 한 분이 의원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그 시설을 쓰고 있는데 50년 계약을 그때 현대해상이 북측과 그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계약 위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 계약 위반은 지금 현재 마침 그 북한의 캐도하고 똑같은데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소리하고 같은데 문제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그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수입원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몰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다
이렇게 몰수를 했던 그렇게도 주장을 했죠. 계약 파기를 이미 북한은 선언한 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화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현대화사도 뭐 7, 8천억 투자가 돼 있고 예. 그 외에 우리나라 뭐 관광공사나 정부 산하기관들도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것을 그대로 이제 그 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네. 해결됩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가 잘 돼서 풀리면은 결국 경제 협력의 길은 우리 한국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예. 북미 간의 대화가 잘 돼서 잘 풀려나가기를 우리는 바라야지 독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그러면 그때 이제 상당히 충격파였던 게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대목에서는 상당히 충격파니 이거 아버지를 비판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잖아요. 그런 해석은 예. 저도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예.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했다고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고 예. 자기의 정통성도 확보를 못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선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 선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실무자들 자기들 백두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선임자라고 하기 때문에 예. 이 선대와 구분돼야 되고 사실 김일성, 김정일의 유후는 마치 헌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지만 그렇죠. 예. 최근에 김일성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도 공업, 농업 부분에서 시장화로 바꾸는 네. 그런 헌법 개정도 했기 때문에 예. 꼭 이제 김정은도 그 김정일 아버지와 다른 면이 있다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정책도 현대에 맞게끔 네.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자정이 전서전 같은 것이 11월 달에 발간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차이 이방카 남편 쿠스니가 친서에 김정은의 친서에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핵을 폐기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했지만은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다시 트럼프가 김정은의 새 아버지가 되는 거다 하는 식으로 기술됐는데 그러한 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됐든 그 핵만이 살 수 있다 라고 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정책이 그런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고 튀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약 300m 앞 5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번 다음 주 수요일 무릎탁 뒀을 때 한번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에 해결돼야만이 우리 남북 간의 금강산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뉴스의 이면, 사실 너머의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짧고 굵게 딱 하나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이 아이템 고르겠습니다. 핵인사 티라노 열사. 티라노 열사입니까? 예, 티라노 열사. 열사도 아시죠? 예. 나라를 위하여 모든 저리를 가지고 설마 충성을 다하여 싸우는 사람. 저 국어는 좀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티라노 열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한 오디오 코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니 잠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 지난주 토요일 서초동 촛불 집회 때 아니 수청 촛불 집회고 티라노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사실 저는 지난 10월 9일 집회 때부터 이거를 봤는데 네. 검찰개혁 집회에 티라노 공룡 탈을 쓴 지금 사진 나가죠. 저분이 예. 이제 나타나서 예.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어줬고요. 정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집회를 끌고 나갔어요. 유튜브 보시면 지금 저 사진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저 장면은요 너무 정말 그 하얗게 불태운 이후에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렇죠. 네.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사실 저기 자원봉사자분들이 티라노 열사를 가리켜서 보면서 볼 때마다 좀 쉬세요 그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고의 인기였던 겁니다. 핵인싸요. 정말 티라노 열사라고 그러는데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네. 펭수보다 더 유명해요. 펭수 아세요? 펭수는 또 뭐예요? 아니 대한민국 3대 수거든요. 아니 펭수, 아리수, BTS. 약간 좀 너무 갖다 붙이는 거 펭수가 한 말이에요. 네. 근데 펭수를 모르시다니.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펭수가 뭐예요? 펭수가 지금 EBS에서 나온 펭귄 캐릭터인데 얼마 전 그저께 여성시대에 출연했어요. 아세요? 실시간 검색도 저 여성시대 여기서 봤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검색했어요. 예. 펭수를 본 자리에 또 오다니.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다시 티라노 열사 얘기를 하면 티라노 열사가 나타나고 나면 티라노 탈을 쓴 저분이 나타나고 나면 SNS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분 이야기가 거의 도배가 돼요. 나 오늘 티라노 열사 만났다. 티라노 열사가 압수했다. 사진 찍어줬다. 티라노 못 봤다. 어딨어? 다음 주에는 티라노 사진 찍어야지.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티라노 열사를 찾습니다라는 그 트위터가 올라왔어요. 티라노 복장을 하고 싶다. 같이 티라노 군단을 꾸리고 싶다. 같이 움직이자.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끼워줘. 네, 근데 답이 한참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본인이 티라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좋다. 같이 하자라는 답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티라노의 진짜 계정이 나타났다. 저도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팔로우 했어요. 근데 정말 댓글만 달고 트윗 계정 쉬고 호련히 떠나셨어요. 그러면 본인이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은 맞아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의 증언이 다 일치해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서초동 집회라는 게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잖아요. 그렇죠. 그 티라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왜 티라노 탈을 쓰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티라노 탈을 쓰는 이유가 부모님께 안 들키려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티라노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지난 10월 9일 집회 때 티라노를 직접 만났다. 여의도역에서 만나서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라는 네티즌의 글에 따르면 이 티라노는 청주에 살고 있는 여자 사람 회사원이에요. 여성 회사원이시다. 여성 회사원이신데 집회에 참가를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말하면 안 보내준다. 그래서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회사에 출근한다고 말하고 서울로 올라오고 부모님이 보시면 혹시라도 보시면 안 되니까 티라노 복장을 하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계속 쓰고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위장용이었는데 근데 핵인사가 됐어요. 실제로 내일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에 티라노가 전면에 나온 포스터가 있어요. 상징이 됐네요. 티라노 열사 나오는 집회에 가자. 여기는 티라노 열사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일 서초동에 정말 티라노 군단이 뜨는 장관이 연출될 수 있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눈치 없이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욕먹을 것 같아서 차마 드리기 뭐한데 그래도 한마디 드리면 여성 회사원이시라면서요? 꼭 부모님 허락을 받고 참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전문가로 반항하기보다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삐딱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왜 저한테 더 공격을? 이게 그러니까 청주에 있으면 집회 끝나고 늦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약 1km 앞 80km 구간입니다. 일단 내일도 아마 여의도와 서초동으로 집회가 나눠져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티라노의 인기가 집회의 장소, 인기를 또 가늠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즈. 블랙 프라이데이도 지프답게 압도적 혜택으로 찾아갑니다. 오직 10월 한 달간 최대 20% 1,350만원 할인. 지프를 가진 절호의 기회. 지금 지프 전 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즈. 집.
어깨, 허리 아프지마를 영어로 말하면 손목, 무릎 그만 아플래를 영어로 관절통, 근육통, 멈춰를 영어로 붙이면 스탑, 통증 차 살 때 우리은행의 새로운 모바일 금융 우리원뱅킹 위빌립 우리은행. 지금 이 광고를 듣고 있는 20초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광만으로도 전 인류가 32시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77억 명 누구나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한화가 지속가능한 태양광 에너지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인천 루어시티에 이런 상가는 없었다. 초특급 스케일 흥미진진 스토리 테마형 스트리트 상가는 처음이다. 역세권 가정주방 시장료감 모든 걸 가졌군요 앨리스빈. 동탄에 이어 루어시티 대표 상가 루어시티 앨리스빌 11월 커밍스 우리 032-582-0060 우미건설. 차 살 때 어디까지 골라봤어? K5, 스포티지, 소렌토 셋 중 하나를 초이스하면 보증 기간과 거리를 내 맘대로 초이스. 1년을 신차 갚을 때 중고차 가격 보장에 최대 200만 원 취등록세까지 지원받는 초이스. 시원하죠? 기아 밸류업 초이스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박은영 FM대행 찐 떴다 바꿔장. 오늘 나 요즘 일을 뿅뿅 한다 함께하고 있어요. 박형준님께서 요즘 일 신이한테 일을 구박당합니다. 업무 때문에 결혼 준비 신경 쓰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지. 옆으로 가지고 그러면 더 피곤하죠. 0635님 1일 1일 엽산이요. 예쁜 아기가 찾아올게. 은영 언니도 엽산 고고 파이팅 하세요. 아 일본은 이제 몇 달 전부터 1일 2일 엽산과 저는 비타민 D를 못 챙겨요. 유산균도 챙겨요. 먹는 게 너무 많네요. 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1호 유산균. 저는 1일 1일 다이어트 결심이요. 매일 결심만 하는 한심한 접니다. 자체가 너무 하죠. 다이어트는 원래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꼭 시작을 하시고 결심은 오늘까지만. 황동일님께서 1일 1 영통. 우리 딸이 매일매일 영통 건들 영상통화 말씀하시는데요. 회사고 어디고 죽겠쇼 하셨는데 너무 또 잦아도 약간 피곤하네요. 슈린 1일 1 라떼 합니다. 3748님께서 전 요즘 1일 1 쫀득이 한다고. 너무 맛있겠다 그치? 예.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에 성공 표기시간에 확인해주세요. 오늘 4부 뉴스와 Let's Get It 함께할 겁니다. 4부는 지난해 대기업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돼 일과 생활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지원들을 통해 기업별로 상황에 맞는 해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은 기업별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전문가 컨설팅도 연계한 약 1km 앞 80km 추가 중입니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일터를 마련해 보시죠.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국인이 두려운 너. 나가 지금 인생을 바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너. 나가 해외에서 일하는 건 꿈
하실 수 있을까요? 고객이 검증하고 평가한 세무사, 모두가 원하는 그 세무사 바로 세무통에 있습니다. 세무사 비교 견적 플랫폼 세무통은 이미 많은 고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세무통을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세무통. 온라인 판매 챙길 게 왜 이렇게 많아? 온라인 판매를 손쉽게 온라인 판매는 샵링커로 편하게 샵링커 온라인 판매를 편하게 온라인 판매는 샵링커 기억해 샵링커 15444111 서울과 마주한 북한산 풍경을 담은 쾌적한 생활 고향 삼소. 라곰 라이프를 누리는 북유럽 하우스 우미 라피아노. 당신이 바라고 당신이 꿈꿔온 일상의 행복 라곰 라이프 고향 삼성 우미 라피아노. 11월 분양 예정 031-962-2100 우미건설. 즐거움이 있는 대중음악 채널 89.1MHz KBS 쿨 FM입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박은영입니다. 간추린 모닝 뉴스 박태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 아침 주요 뉴스 들려주시죠. 네, 한국이 세계무역기관에서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여부를 정부가 오늘 최종 발표합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가 점쳐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4%로 나타났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배추와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잦은 태풍 때문인데 포장 김치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네. 김장용 배추가 나오는 다음 주 가격이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정치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가급적 이달 안에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네. 12살 이하 그리고 65살 이상은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예방 주사 맞아야겠네요. 네, 임신부도 가능합니다. 네, 이 가운데 뭘 볼까요? 오늘은? 네, 경제 성장률이 좀 문제인데요. 네. 3분기에 0.5나 0.6% 성장 예상했는데 0.4% 성장으로 나왔습니다. 네, 올해 누적으로 2% 성장하려면 남아있는 석 달간 1% 성장해야 하는데 이게 지난 10년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즉 사실상 2% 성장이 어려워졌다. 1.8이나 1.9%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2%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네, 한국 전쟁 이후에 4번밖에 없었습니다. 1950년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석유 파동이 있던 1980년에 한 번, 네. 그리고 IMF 외환위기에 왔던 1998년, 세계 금융위기였던 200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그러면 4번밖에 없다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중 무역 갈등과 그로 인한 반도체 이제 위기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인데요. 네. 또 좀 계절적인 요인도 많이 여기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3분기가 이제 7월, 8월, 9월인데요. 이번 여름이 좀 작년보다 안 덥다 보니까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습니다. 전기요금 지출은 이제 가게로 봐서는 좀 부담이 되지만 발전회사로 봐서는 이제 수입이 되는 건데 그 네. 수입이 한 12%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민간 건설업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건설업이 5% 정도 줄었고 반면에 민간 소비는 0.1% 정도밖에 안 늘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를 거의 많이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 이제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앞서서 이제 1분기, 2분기 때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3분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 지출도 줄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모여서 3분기 성장이 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당국도 2% 달성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2%
2% 달성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이제 정부 지출을 늘려가지고 최대한 2%대에 맞춰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1%대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2%가 쉽지 않겠지만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부 지출을 늘려서라도 꼭 2% 달성이나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예. 중요한 지표가 되나요? 어떤 경제 성장률? 그렇죠. 이제 역대 4번밖에 지금 없었기 때문에 2%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좀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나빠진다 얘기 자꾸 들으면은 더 지출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2% 맞춰보는 게 정부 1차적 목표고. 그렇군요.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내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2009년 같은 경우는 네. 뭐 성장률이 좀 2% 미만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6%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내년에 2% 이상 성장할 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LG경제연구원 전망을 보면은 내년에 오히려 줄어가지고 1.8% 성장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IMF도 내년에 2.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도 안 좋아진 이유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잠재 성장률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네, 잠재 성장률은 이제 우리 경제 평소 실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봐도 되고요. 우리 경제가 인위적으로 이제 그 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제 잠재 성장률을 부르는데요. 네. 여기 이제 10여 년 전만 해도 5%였고 10년 전에는 4% 정도였는데 지금은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해봤자 이제 2.5% 정도밖에 성장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네. 평소 실력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실력이 좀 떨어졌다는 건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잠재 성장을 높이려면 인구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올해 신생아 수가 이제 30만 명도 안 될 정도로 인구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벌 같은 경우는 혁신보다는 자녀 승계 문제에 좀 골몰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졌고요. 네. 또 다양한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주일 한은 총재 발언 중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재정이 생산성을 높여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릴 텐데 앞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돈 쓰고 마는 그런 지출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미래 산업이라든지 뭐 산업 혁신이라든지 네. 그런 데 좀 지출을 하라 이런 말로 보이고요. 이 밖에 이제 여러